네, 이제 배경만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이제 분체를 이용을 하고 제가 쓰는 비법 재료를 같이 섞은 분체와 비법 재료를 섞은 물감으로 배경 채색을 하기에 앞서 물감을 한번 만드는 전체 과정을 가볍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색깔은 제가 좀 좋아하는 색깔로 결정을 했는데요. 대부분 작품 속에서 차의 색깔을 좀 많이 넣는 편이고, 배경과 그리고 소재가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차 속과 차 바깥의 어떤 경계를 두고자 하는 목적은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분위기가 이끌어 갈 수 있게 대부분 차가 내는 색깔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화록청이라는 분체 색깔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굉장히 칠했을 때는 좀 쨍하고 밝은 느낌이 들지만 마르면 굉장히 화사한 녹색빛이 도는 색깔이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체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플라스틱 컵을 잘 쓰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섞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이번에만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좀 사실 정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도자기, 동양화 도자기 종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품하는 크기에 비해서 약간 많은 양인데요. 한번 미리 만들어서 써보겠습니다. 우선은 분체를 하나씩 이렇게 으깨줘야 되는데요. 저는 서진이라든지 서예 할 때 쓰는 문진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물감은 저는 이제 봉황 위주로 쓰고 있는데, 봉황이라는 회사 걸 쓰고 있는데, 길상께 작은 게 보면 이렇게 둥글면서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 조절하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해서, 그리고 손에 익숙하고 해서 저는 그 두 개 위주로 물감을 많이 으깨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시마 팩천 같은 곳이나 이런 데 넣어서 으깨서 사용하고, 예전에는 이런 종이에 넣어서 으깨기도 했었는데 좀 편안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주로 쓰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으깨지고 나면 준비해 놓은 물화교를 물감 안료를 넣은 양만큼 넣습니다. 조금 더 넣을까요?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전자 저울 스푼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많이 직접 사용을 해서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학생들 수업할 때도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체를 사용할 때 물부터 먼저 섞는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곱게 가루를 낸 다음에 먼저 악교랑 이렇게 다져서 둘이가 접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어서 하나의 물감처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부터 먼저 넣는다거나 섞어서 넣거나 하면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주시고, 충분히 으깼다고 하면은 우리가 벼루에서 먹을 갈듯이 충분히 물감을 갈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침전물이 조금 후에 보이겠지만 침전물이 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다시마 팩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면
거의 뭐 98%, 97%까지 깔끔하게 물감을 다 써서 아껴 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료가 좀 고가다 보니까 쉬운 금액은 아니어서 최대한 아껴 쓰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영상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 과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물감이 충분히 갈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을 넣습니다. 물은 아까 넣었던 악효량과 거의 비슷하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약간만 더 넣기를 넣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만 조금 더 넣어 줍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뜬 물만 사용을 해서 물감을 쓸 건데요. 아무래도 밑에 갈아있는 아이들이 있고 뜬 물만 쓰다 보니까 100% 다 쓰지 않아서, 원래는 1대1대1을 많이 권장하지만 다시마 팩을 썼을 때는, 근데 이렇게 뜬 물을 사용해야 될 때는 1대1대 1.2 정도를 써서 어느 정도 물감을 다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감이 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준비해 놓은 컵에 위에 뜬 물들만 부어줍니다. 천천히 붓다 보면 아래쪽에 두꺼운 애들은 남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애들이 남죠. 이런 애들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갈아서 쓰면 됩니다. 똑같이 쓰면 되고, 저희가 쓸 부분은 이런 이제 결정체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옆에 종이에도 칠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물감이 나오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비법 물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필요한 양만큼에 따라서 살짝만 넣어줍니다. 우선 살짝 넣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지만 마르면서 제가 제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어떤 그 안료들의 정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적은 것 같네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레시피를 기억하고 있지만, 작업의 형태라든지 어떤 종이의 두께에 따라 다르냐에 따라서 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결정을 합니다. 앞서 칠했던 부분은 좀 균일하게 들어갔다면,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안료들이 조금씩 뭉치는 것들이 보이죠. 제가 쓰는 이런 비법 재료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저만이 쓰는 어떤 독특한 이 재료는 동양화에서 다 쓰는 재료들이고, 이런 재료들을 제가 비율을 조절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좀 과감하게 많이 넣고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뭉치는 것들이 보이죠? 여기 이제 한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드러납니다. 왜냐면 아래쪽에 물이 흡수가 되면서 위에 안료들이 좀 과감하게 남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물감들이 좀 뭉치기 시작했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마르면서 뭉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티가 좀 덜 날 거예요. 종이는 흡수가 다 돼버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안료들이 이렇게 뭉치는 게 보이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서 기본 색깔들은 남으면서 안료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뭉치고 흩어지는 것이 마치 뭔가 차 가루 같기도 하고 차들이 우러나는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우연찮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실험하다가 만든 기법이고 기술이고요. 이런 기법들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기법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작업 방법의 방향과 방법이 맞아서 이 기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한번 이제 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경을 한번 칠해 볼 건데요. 어제 했던 그 아크릴을 섞어 썼던 재료들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렇게 한지에 또 독특한 모양들을 만들어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작가가 의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의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두꺼운 종이가 아니라 얇은 한지를 썼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효과들이 좀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숭발되고 한지에 물이 퍼지면서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우리가 차나 커피를 마셨을 때 옷이라든지 이렇게 천에 떨어뜨려 생기는 어떤 이런 작은 자국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연상을 지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최대한 살려놓고 앞쪽 부분하고 색깔들은 자연스럽게 덮어가면서 경계선들은 덮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피하기도 하고 해서 작업을 한번 마무리, 이제 배경을 칠해서 이런 선들까지 살려서 한번 잘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쓸 때는 작은 붓으로 이용을 해서 안쪽 부분부터 하나씩 칠을 해줍니다. 물감이 번지는 양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칠해주고, 여기 보시면 칠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 제가 썼던 기법들이 이렇게 남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가볍게 이렇게 가져다 씁니다. 원래는 이제 큰 붓을 쓰기도 먼저 해서 쓰기도 하는데 작은 붓을 써서 하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색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좀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좀 잘 돼서 작은 붓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한지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번진 느낌이 싫다 하면은 아까 썼던 아교액을 조금 더 섞어서 물감이 번지지 않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기존에 있던 현대 재료와 동양화 재료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저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여기 물기가 마르기 전에 얼른 또 큰 붓으로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감들이 안료들이 뭉치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마르고 어떤 부분들은 또 번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좀 퍼지기도 하고 한지의 주름에 맞춰서 흘러가기도 하고, 대신 이제 앞쪽 부분 칠했던 것처럼 물감이 너무 들어오지 않게 그림을 그렸던 소재에는 넘어오지 않도록 최대 주의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올려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한 번 선에서 거의 끝이 나는 편이고, 한쪽이 너무 많이 뭉쳐 있다거나 한쪽이 너무 적었을 경우에 한 번 더 칠해주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작가가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후 완전 마르게 되면 이후 이제 작품 설명과 함께 이런 작품을 어떻게 선정하게 됐고 주제는 왜 선정하게 됐는지도 함께 설명을 하며 온라인 전시까지 같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